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문건 한 장을 건네서 예비비 등 계엄 자금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집행이 저조한, 그마저도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가져다 쓴 예비비 2조 4천억 원을 삭감하자 무슨 국정마비라도 될 것처럼 펄펄 뛰었던 것이 계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였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엄을 계획하고 그 실행을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하려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극복이 아닌 내란의 힘이 되는데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급기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임명 동의 절차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란 사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내란의 진상조사도 거부하고 헌정질서 회복도 방해합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내란 정당이 아닙니까? 그 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온통 윤석열 내란 사태로 멈춰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 시즌2인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우리 서민들은 생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삼고 현상과 최악의 고용 한파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가계는 빚으로 갚으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폐업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는 이런 경제 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감세가 핵심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도 전면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집권 내내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가 되어 직무정지를 당한 시국에도 부자들의 곳간을 채우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자 감세로 상처난 민심에 소금이라도 뿌리려는 작정입니까? 부자 감세보다 시급한 것은 민생 회복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농업사법 등 국회가 의결한 민생 법안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올해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로 국정이 혼란스럽지만 국회는 국회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 공통공약 입법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시급한 법안들을 따로 추려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 디베이트가 개최됩니다. 국장 부활을 위한 민주당의 정책 행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